안녕하세요. 2026학년도 대입전형 모집 요강 정시를 맡게 된 강원지학지원센터 전형분석팀 교사 고도현입니다. 이번에는 명지대와 서울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주요 변경사항을 안내해드리고 그 다음에 정시지원 체크포인트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명지대학교, 서울대학교 두 학교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지대학교입니다. 명지대학교가 캠퍼스가 두 군데죠. 인문대학은 서울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자연계열 대학교는 용인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여기 서울에만 표시를 해놨고요. 먼저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모집 인원을 좀 확인해 봤는데요. 큰 차이는 없고요. 이렇게 인문사회 계열에서 뭐 1명, 미디어 휴먼 라이프에서 뭐 1명, 이렇게 한두 명씩 차이가 있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수능 실기 전형에서 문예창작학과가 11명에서 8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시 모집 전형 요약을 좀 보면요. 수능 일반 전형 가군 381명, 나군 247명, 다군 152명 이렇게 3개 군에서 다 뽑고요.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수능 100%로 뽑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수능 실기 전형 같은 경우에는요. 나군과 다군에 있고요. 일괄적으로 수능 60%, 실기 40% 이렇게 뽑는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농어촌 전형이나 특성화고 전형 같은 경우에는 2월 인원을 가지고 수능 100%로 뽑고요. 실기 실적 위주, 실기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수능이 20%밖에 안 들어가고 실기가 80% 들어가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군에 24명을 뽑고요. 나머지 있는 내용들은 크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 일반 전형입니다.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서울과 용인에서 전체적으로 계열로 단과 대학별로 뽑는다고 보시면 될 텐데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가군에서 아너칼리지 자율전공학부 인문 계열을 140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나군에서는 인문대학 85명, 사회과학대학 89명, 미디어 휴먼 라이프 대학 22명 이렇게 뽑고요. 다군에서는 경영대학 58명,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융합대학 25명 이렇게 뽑습니다. 자, 용인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부분 자연계열과 공과계열 학과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마트 시스템 공과대학교 가군에서 105명, 반도체 ICT 대학교 대학은 136명 가군에서 뽑고요. 나군에서 화학생명 과학대학에서 42명, 건축대학 9명, 그다음에 다군에서는 아너컬리지 자율전공학부 자연계열 69명을 뽑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래서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학과가 있는 단과대학을 잘 찾아서 신청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 지도학과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 휴먼 라이프 대학이 있고, 뭐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자연계열 같지만 용인에 있지 않고 서울 캠퍼스에 있기 때문에 서울 캠퍼스 다군에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컴퓨터공학, 뭐 반도체, ICT 이런 전공은 용인의 가군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ICT 대학에 있기 때문에 용인의 가군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를 잘 확인하고 신청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반 전형에 같은 경우에는 수능 100%, 전형 총점은 1000점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명지대학교 정시지원 체크포인트 일반 전형 부분입니다. 네. 수능 일반 전형은요, 100분위를 이용해서 성적을 산출합니다. 그래서 인문사회계열 경영대학 외의 경우 국어 35%, 수학 25%, 영어 20%, 탐구 20%고요. 인문사회계열 경영대학 같은 경우에는 국어 성적이 조금 더 낮아지고 수학 성적이 5%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자연공학 계열 같은 경우에는 국어가 25%, 수학이 35%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 계열에 맞게 본인이 국어를 잘 봤는지, 수학을 잘 봤는지, 그리고 자연공학 계열 같은 경우에는 국어보다 수학 점수가 잘 나온 경우가 여러분들이 지원할 때 유리하다는 걸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수능 일반 전형, 농어촌 전형, 특성화고 전형. 그래서 이렇게 수능 일반 전형에서는요, 탐구 선택 과목 중 자연공학 계열의 경우 과학 탐구 응시자가
10%의 가산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탐만 2개 쳤거나 아니면 사탐 점수가 높고 과탐 점수가 좀 낮은 학생들이 자연공학 계열로 가려면 사탐 점수의 백분위가 월등히 더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백분위로 과탐으로 백분위 80을 맞으면 점수가 88점이 되는 거죠. 근데 사탐으로 80점을 맞으면 이러한 가산점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백분위 점수를 88점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무래도 과탐을 받던 학생들이 조금 더 낮은 점수로 더 높은 성적 산출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거를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탐구는 상위 한 과목 점수만 반영합니다. 그래서 탐구를 2개 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만 잘 본 학생들, 이런 학생들은 명지대에 정시 지원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이런 것도 잘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영어 및 한국사 등급별 반영 점수 및 가산점을 보시면요. 영어 반영 점수가 3등급까지는 2점으로 조금씩 내려가다가 4등급부터 6점 내려가고 10점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점수가 많이 내려가거든요. 그랬을 때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영어 점수는 3등급 이내로 받는 것이 여러분들이 지원할 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사 가산점 같은 경우에는요. 6등급까지 다 3점을 줍니다. 그래서 큰 일이 없다면 대부분 한국사 가산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내용 보시면요. 여기서 명지대 모집 요강에서는 이렇게 백분위 점수를 주고 어떻게 점수가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예시를 좀 들어줬더라고요. 인문사회 계열 모집단의 경우 경영대학 외에는요. 국어가 90점이니까 90 곱하기 3.5, 영어가 80, 백분위가 80이니까 80 곱하기 2.5, 그리고 영어 3등급의 경우 96점이기 때문에 96 곱하기 2, 그리고 탐구는 85점, 75점 이렇게 있으면 85점이 들어가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85점 곱하기 2, 그리고 한국사 3등급 가산점 3점 해서 880점이 되는 거고요. 같은 성적이지만 경영대학으로 바뀌게 되면 수학 성적이 30%로 늘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점수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공학 계열 같은 경우에는 수학 성적이 35%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도 점수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과학 탐구를 응시했을 경우 85점에 자기 퍼센트를 더한 다음에 여기에 가산점 10%가 들어가기 때문에 곱하기 1.1 해서 사회탐구 응시자보다 과학탐구 응시자가 굉장히 성적이 많이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공학 계열에 지원을 할 학생들은 과탐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점자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고요. 인문사회 계열 전체에서는 국어, 자연공학은 수학,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기전형인데요. 실기전형에서 굉장히 많은 인원수를 뽑는 편이에요. 그래서 문예창작학과는 나군의 8명, 다군의 디지털 콘텐츠 디자인학과 8명, 그 다음에 용인에서는 나군의 이렇게 영상 애니메이션 디자인 전공, 연극 전공, 영화 전공, 건축학 전공 이렇게 뽑고요. 다군에서는 스포츠학부 38명 굉장히 많이 뽑죠. 그 다음에 실기 우수자 전형으로 이렇게 인원수를 뽑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모집 단위에서 수능 100%로 들어가고 전형 총점은 1000점인데 여기서 보셨을 때 수능 성적 총점이 600점으로 들어간다는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600점 더하기 실기 점수 400점 해서 1000점 만점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문예창작학과, 디지털 컨텐츠 디자인학과, 건축학부 같은 경우에는 국어 35%, 수학이나 탐구 중에 더 잘 본 것 30%가 들어가고요. 영어가 35%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디자인학부, 스포츠학부, 공연예술학부 같은 경우에는 국어 50%, 영어 50%, 요 두 개를 더해서 600점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기 실적, 실기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수능 점수가 국어랑 영어만 들어가고 이게 200점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는 실기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도 똑같은 점수로 이제 성적 산출을 해봤는데요. 문예창작학과, 디지털 컨텐츠 디자인학과, 건축학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35%, 35%로 먼저 계산을 하고 수학은 100분위가 80이고 탐구는 100분위가 85이기 때문에 85가 더 높아서 이거를 성적으로 넣고 그 다음에 10분의 6을 하는 건 600점 그러니까 60%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곱해주고 더하기 한국사 가산점 3점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디자인학부, 스포츠학부, 공연 예술학부 같은 경우에는 국어와 영어 성적을 가지고 600점을 하고 그 다음에 한국사 등급 3등급 받은 거 가산점 3점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 학부들은 수학 및 탐구가 안 들어간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동점자 처리 기준에 보시면요. 실기고사 성적 우수자가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보시면요. 1호부터 3호까지는 감점이 없고요. 4호부터는 감점이 많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1호부터 3호를 받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정시 쓰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4호 이상을 받았다 하는 친구들은 명지대에 지원하지 않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체크포인트 2. 어떤 학생들이 쓰면 좋을까? 이걸 좀 봤는데요.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 서울 캠퍼스는 작년 기준 100분이 80에서 85 내외의 학생들이 최종 등록을 했고요. 용인 캠퍼스 경우에는 건축학과 제외 나머지 학과들은 70%까지 100분위 평균 77에서 79 내외였습니다. 건축학과는 조금 더 높아서 80에서 83 내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국어, 수학, 탐구 한 과목 했을 때 100분위 평균 한 80 정도 그리고 영어가 3등급 이내 이런 학생들이 쓰면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수능 환산 점수로는 학과별로 조금 다르겠지만 최소 830점 이상이 나와야지만 명지대에 지원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탐구는 한 과목만 반영하기 때문에 한 과목만 잘 본 학생들, 이런 학생들은 다른 두 개의 과목을 다 보는 그 학교들보다는 명지대에 지원하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당연하지만 자연공학 계열은 가산점이 있기 때문에 과탐 응시자가 유리하고요. 자, 실기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학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수능 환산 점수로 600점 만점에 510점에서 530점 정도 점수가 나와야지 이제 지원할 만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기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학생, 수학이나 탐구 중 둘 중 하나라도 잘 본 학생, 그러니까 수학을 망했어도 탐구 한 개를 굉장히 잘 봤다. 이런 학생들은 점수가 조금 더 잘 나오지 않을까, 지원할 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서울대학교입니다. 자, 서울대학교는 여기 서울의 남쪽에 있고요.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큰 2025년도와 2026학년도의 정시 모집 인원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빨간색으로 쳐진 데만 조금 보시면 경제학부 1명 줄었고요. 기계공학부 하나 늘었고요. 컴공 9명이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화학생물공학부 1명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산업공학부 산업공학과 4명 늘었고요. 나머지 여기 있는 학과들 1명씩 늘었고 나머지 여기 있는 학과들 1명씩 줄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학 1명 늘었고 아동가족학, 식품영양은 1명씩 줄었고요. 여기서 좀 잘 보셔야 될 거는요. 사회복지학과 전형이 변경됐어요. 원래 일반 전형으로 뽑았었는데 이번에는 지역균형 전형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음악대학은 크게 변동이 없고 학부대학에서 제휴전공학부만 1명 뽑는 게 줄었다. 요거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범대학에서 정시모집 기회균형 특별전형에서 최대 선발 가능 인원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1명에서 2명 정도 요만큼만 기회균형 특별전형으로 뽑는다. 요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음악학과는 정시로만 뽑는다는 거 이것도 알아두시고 음악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뽑는 인원이 명확히 나와 있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능 응시 영역을 잘 선택한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인문대학 쪽, 그 다음에 간호대학, 경영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 사범대학교,
그 중에서 인문계열 과목들, 그리고 생활과학대학의 소비자 아동학부, 의료학과, 식품영양학과 이 학과들은 국수 영탐을 신청했고 그 다음에 제2외국어와 한문까지 시험을 봤어야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2외국어랑 한문을 보지 않았는데 성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더라도 이 학과들은 서울대에 지원 자체가 불가능하다. 요거를 좀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좀 알아두셔야 될 게 원래 식품영양학과가 이렇게 제2외국어랑 한문을 보는 학과가 아니라 과탐이 들어가는 학과였는데 이번 연도에 식품영양학과에 과탐 필수가 아니게 되었고 오히려 제2외국어와 한문을 봐야 되는 이런 학과로 변형이 되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술대학,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음악대학, 학부대학, 광역, 그 다음에 자유전공 학부 같은 경우에는 제2외국어나 한문은 보지 않아도 되고요. 탐구도 사탐, 과탐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2개 보셨으면 아니면 하나하나씩 선택해서 2개 보셨으면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제2외국어랑 한문을 보지 않았던 학생들 중에 성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다. 이런 학생들은 자유전공학부에 지원하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연과학대학이나 공과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에서 요 학과들, 사범대학교에서 이 사범대학에서 물리교육과, 화학교육과, 생물교육과, 그 다음에 의대 같은 경우에는 과학탐구를 꼭 봐야 되는 거죠. 과학탐구에서 1 보셔도 되고 1, 2 보셔도 되고 2, 2 보셔도 되는데 물리학이랑 물리학 1, 물리학 2, 화 1, 화 2, 한 개 과목 이상 반드시 응시해야 된다. 이것도 알아두시고요. 그러니까 생명과학이랑 지구과학만 봤다. 이런 학생들은 요 전형에 지원이 불가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 나와 있는 2-2에 있는 대학들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를 보는데 과탐 영역 응시 기준 1, 1, 1, 2, 2, 2 이렇게 조합 중 선택하되 요 반드시 응시해야 된다는 내용은 없기 때문에 어떤 거를 선택하셨어도 여기 있는 대학들은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것도 좀 알아두셔야 될 게 1, 2 조합으로 응시할 경우에는 서로 다른 분야의 과목을 응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화학 1, 화학 2 이렇게 응시하셨으면 안 되고요. 화학 1, 지구과학 2 이런 식으로 보셨어야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과학 2 선택 시에는 조정 점수를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과학 2를 2개 본 학생들은 점수가 조금 더 높게 나올 거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기회균형 특별 전형 같은 경우에는 최저학력 기준이 있더라고요. 4개 영역 중 3개 영역 등급 합이 7 이내. 이렇지 못하면 지원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탐구 영역은 2개의 평균을 반영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지역균형 전형입니다. 정시지원 체크포인트 지역균형인데요. 모집 단위는 이렇게 있고요. 수능이 60%, 교과 평가가 40%가 들어가요. 그래서 수능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떻게 생활을 했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자, 영역별 상대 반영 비율은요. 국어 100, 수학 120, 사회과학 직업탐구 80. 그러니까 수학을 잘 보고 과학을 조금 더 못 보는 게 유리하겠죠. 그죠? 수학을 잘 보는 게 중요하다. 탐구보다 수학이 조금 더 중요하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변환 표준 점수 없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생 표준 점수라고 하죠. 수능 성적표에 나온 표준 점수를 활용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지역균형 같은 경우에는요. 학교장 추천이 필요해요. 학교당 2명 이내로 지역균형을 쓸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장 추천이 없으면 지역균형 전형을 쓸 수 없다. 이것도 알아두세요. 자, 영역별 평가 방법입니다. 국어 영역은 성적표에 기재된 표준 점수 그대로 가고요. 수학 영역은 곱하기 1.2, 그러니까 가산점이 들어가는 거죠. 탐구 같은 경우에는 곱하기 0.8 해서 탐구보다는 수학을 잘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영어 같은 경우에도 1등급은 감점 없고 2등급부터는 아래와 같이 차등 감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 수능에서 영어가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2등급 정도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국사 영역 같은 경우에는 3등급 이내 받아야지 감점이 없고요. 제2외국어와 한문 영역도 2등급 이내에 감점 없고 3등급은 아래와 같이 차등 감점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작년 이제 서울대 입결을 조금 보고 왔는데 그 제2외국어 한문 영역 같은 경우에는 잘 본 학생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2외국어 한문 영역보다는 이제 영어를 얼마나 잘 받느냐, 한국사 영역을 얼마나 잘 받느냐, 요거 그다음에 수학을 얼마나 잘 받느냐, 요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도 이왕이면 외국어 한문 영역도 3등급 이내로 받았으면 지원하는데 훨씬 더 유리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과 평가 아까 전에 40% 들어가는 건데요. 거기서 뭘 평가하냐면요. 교과 이수 현황, 교과 학업 성적, 그리고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요 세 가지를 판단하여 점수를 줍니다. 그래서 과목 이수 내용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가려는 학과에 꼭 필요한 과목들을 이수했냐 안 했냐 이거를 확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선택했던 과목들 그리고 기초교과 영역에서 학업 성적이 잘 나왔냐 안 나왔냐 이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수업에서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그래서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본다고 해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를 다 보기 때문에 학교 생활을 하면서 뭐 정시 공부만 열심히 했다. 학교 생활을 많이 안 했다. 뭐 수업 시간에 열심히 안 해서 세특 내용이 별로 없다. 이런 학생들한테는 조금 불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걱정하실 건 없는 게요. 2인 평가 등급 조합 더하기 30점. 30점을 기본 점수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명의 평가자가 AA 줬다. 그러면 10점 들어가는 거고 CC 줬다. 그러면 빵점에서 30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40점 중에 실제로 평가되는 점수는 0점에서 10점 사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서울대이기 때문에 작은 점수 차이에서 합격 불합격이 갈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CC처럼 이렇게 빵점 받는 학생의 경우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교과 평가 점수에서는 대부분 요 10점, 8점 이렇게 받지 않을까. 요거는 수능 점수에서 커버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의과대학이랑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 같은 경우에는 적성 인성 면접이 있습니다. 면접이 PF라고는 하는데요. 제가 면접을 한번 봤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먼저 제시문만 주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보고 들어가서 면접관이 질문하는 내용에 대답하는 그런 식의 면접입니다. 그래서 준비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기본 면접 질문도 있지만 생기부 질문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기부 내용도 잘 알고 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교과목 이수현황 요거를 여기서 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과를 선택했었어야 됐느냐,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 이런 게 있습니다. 요게 모집 요강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핵심 권장 과목은 꼭 들었어야지만 여러분들한테 유리하다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수리과학부 같은 경우에는 당연하지만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요거를 다 들었으면 더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핵심 권장 과목이 아니라 그냥 권장 과목만 나와 있는 것도 있는데요. 경제학부 같은 경우에는 꼭 이거를 들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미적분과 확률과 통계를 들었다면 점수를 받는데 조금 더 유리하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한 거지만 이렇게 물리천문학부에서 물리학은 물리학을 들었어야 된다. 천문학은 지구과학을 들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각 학과와 알맞는 과목들에 대해서 미리 파악하시고 본인이 가려는 학부에 아니면 본인이 가려는 학과에 어떤 과목이 핵심 권장 과목인지 내가 이 과목을 이수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걸 판단하셔서 교과 점수가 어떻게 나올지를 예측해 보시고 지원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경제학부 이렇고요. 자연과학대학교는 대학은 이렇고요. 사범대학은 이렇고요. 공과대학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물리학을
대부분 들었다는 게 중요하고 미적분도 거의 다 들어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농업생명과학대학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생명과학과 화학 이런 게 중요한 거고요. 이 조경, 바이오시스템, 스마트 시스템 과학과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생활과학대학에는 이 식품영양학과 같은 경우에는 화학이나 생명과학이 중요하고 의료학과 같은 경우에도 화학이, 생명과학이 권장 과목에 들어가 있다는 거. 다만 핵심 권장 과목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꼭 필수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의과대학 같은 경우에는 생명과학 당연히 들어야겠죠. 그죠? 그다음에 약학대학 같은 경우에는 화학과 생명과학, 의예과는 생명과학 1을 꼭 들었어야 한다. 첨단 융합학부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은 꼭 들었어야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반 전형입니다.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1단계에서 수능을 100%를 뽑고요.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80%, 교과평가 20% 이렇게 평가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에서 2배수를 뽑고 그 성적을 가지고 교과평가를 통해서 이제 합부를 나누는 거라고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체육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교과평가 대신에 실기평가를 실시하고요. 1단계 성적 산출은 지역균형 전형과 동일합니다. 2단계 교과평가 같은 경우에는 교과평가 점수가 이렇게 15점 플러스 5점, 4점, 3점, 1.5점, 0점 이거 제외하고는 어떻게 평가되는가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과목을 선택했냐, 그 과목의 성적이 어땠냐, 그리고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 어떻게 그 활동을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게 잘 나와 있냐, 안 나와 있냐 이런 거를 평가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1단계 성적에서 2배수 뽑은 다음에 사실 교과평가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교과평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범대학 같은 경우에는요, 교직 적성 인성 면접을 보는데요. 이 내용 자체도 면접 제시문을 주고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는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그런 식으로 면접이 되어 있더라고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의과대학, 의과대학, 치의학대학은 치의학과도 다 비슷하게 면접이 들어갑니다. 의과대학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일반 전형이 아니라 지역균형 전형도 그렇고 일반 전형도 그렇고 면접 시간이 20분 내외라는 거 굉장히 많은 걸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이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질문을 한다. 이 내용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미술대학이랑 음악대학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설명을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미술대학 같은 경우에는요. 1단계에서 수능으로 5배수를 뽑고요. 1단계 성적 40%, 실기평가 30%, 면접 30% 이렇게 2단계에서 다시 평가를 해서 학생들을 뽑고 있습니다. 자, 동양학과, 서양학과, 조속과, 공예과 그러니까 디자인과를 제외한 요 학과들은요. 국어와 사회탐구를 영역별 상대 반영 비율로 들어가고요. 자, 탐구랑 국어 영역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표준 점수로 들어가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1등급 감점 얻고 그 다음부터는 감점이 들어가는 거고요. 영어 영역도 1등급 감점 얻고 나머지는 감점이 들어가고 한국사 영역 같은 경우에는 3등급까지 감점 얻고 4등급부터 감점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어, 사회탐구, 과학탐구 잘 보시고 수학이나 영어도 등급이 높게 나온 학생들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디자인과 같은 경우에는요. 수학을 봅니다. 수학이 표준 점수로 들어가고요. 나머지 영어와 한국사는 앞에 나와 있던 다른 회학과 조속과 요 학과들과 똑같이 들어간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자인과는 수학도 잘 봐야 된다. 이게 중요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기평가 같은 경우에는 각 학과마다 실시 내용이 조금씩 다르고요. 면접 같은 경우에는 뭘 보냐면 실기평가 내용, 포트폴리오 이런 거를 가지고 심층적인 질의를 하고 전공 적성이나 학업 역량이 있나 없나 이런 거를 알아보는 면접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음악대학입니다. 자, 성악가와 작곡가가 있는데요. 성악가 같은 경우에는 1단계에서 수능 51%,
1단계 실기평가 49%, 그 다음에 작곡 같은 경우에는 수능 55%, 실기평가가 45%, 그리고 일반 음악학과 같은 경우, 1단계에서 이렇게 뽑고, 그 다음에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및 실기평가, 면접까지 해서 인원을 모집하게 되고요. 음악학과 같은 경우에는요, 단계가 없고 수능과 실기평가, 그리고 면접으로 바로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 성악과 같은 경우에는요, 국어, 사회과학, 탐구 요것만 보고요. 탐구 영역 같은 경우에도 수학, 영어, 한국사 다 4등급까지는 감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악과 같은 경우에는 실기가 조금 더 중요하다. 수능 성적보다는 실기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최소한 그래도 4등급 이내는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작곡과 같은 경우에는 국어, 사회과학, 탐구 보고 수학 영역은 1등급 이하부터는 1등급 미만부터는 감점이 되고 영어도 1등급 미만부터 감점이 되는데 그래서 조금 의아했던 부분은 한국사 영역 같은 경우에도 2등급부터 감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작곡과에서는 한국사도 잘 봐야 된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음악학과 같은 경우에는 앞에 나와 있는 작곡과 거의 비슷하지만 한국사 영역이 4등급부터 아래와 같이 차등 감점된다. 0.4점씩 감점이 된다. 요거 차이만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회균형 특별전형 같은 경우에는요. 수능 100%로 뽑고요. 사범대 체육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수능으로 100% 3배수를 뽑고 그 다음에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80%, 실기평가 20% 해서 최종 모집을 하게 됩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회균형 특별전형 같은 경우에는 최저 학력 기준이 있어요. 4개 영역 중에서 3개 영역 등급합이 7등급 이내, 7등급이 안 되면 지원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자, 기회균형 특별전형 미술대학 같은 경우에는요. 원래 1단계와 2단계가 있었잖아요. 근데 1단계, 2단계 없이 수능 60%, 실기평가 20%, 면접 20%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음악대학 같은 경우에는 일반과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요소들은 일반 전형과 다 동일하니까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지원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요. 보시면 수능 성적만 좋아서는 합격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 전형과 지역균형 전형에 교과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시만큼이나 교과 선택, 그 다음에 세특 내용, 내신 점수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정시 파이터예요. 그래서 정시 공부만 하고 학교에서 뭔가 활동을 열심히 하지 않았다. 선택 과목도 이것저것 정확히 잘 듣지 않았다. 이렇다면 감점 요소가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일반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균형, 일반 전형 둘 다 수학 점수가 120, 그러니까 곱하기 1.2가 되므로 수학을 잘 본 학생, 이런 학생들한테 유리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과 같은 경우에는 과학, 탐구 2 과목을 2개 선택해서 성적이 잘 나온 학생, 이런 학생들이 굉장히 유리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2외국어도 어떻게 보면 중요 요소 중에 하나인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진 않다. 그래도 이왕이면 점수가 잘 나온 학생들이 유리할 거고, 그다음에 각 학과가 요구하는 핵심 선택 과목을 잘 선택한 학생들, 그리고 그 과목들에 대해서 과목 점수나 아니면 세부 특기 능력 사항도 잘 써 있는 학생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모든 걸 다 잘하는 학생들이어야만 서울대학교에 갈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 백분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97% 이상이었습니다. 평균 97% 이상이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1등급을 받거나 아니면 한 과목, 두 과목 정도만 2등급을 받은 학생들이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실기 전형도 성악과는 5등급, 4등급까지는 이렇게 점수 차등 감점이었기 때문에 괜찮았지만 나머지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수능 점수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명지대, 서울대 정시 입시 전형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